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인기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문재인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물론 2017년에 그렇게 대선 후보가 되고 보궐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5월 10일에 방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씨는 둘 다 지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5월 10일에 대통령의 임무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국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종사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앞다퉈서 나에게 일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는 뜨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양측을 두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뜨는 달 쪽이 인기가 높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3월 21일 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리얼미터라고 하는 곳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씨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그런 기관이다. 물론 그들은 공정하게 하겠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항상 그랬다 해서 이런 평을 받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3월 21일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이게 인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42.7%로 나왔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아직 국정 수행 경험이 없고 아직 그게 그의 일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 하는 그 전망,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런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이 49.2%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문재인 씨는 이미 국정 수행, 이 우리 국민이 시킨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일한 결과에 대해서 이거 괜찮다, 좋다, 이렇게 평가한 게 42.7%. 윤석열 씨는 앞으로 할 건데 잘할 거다, 이것은 뭐 결과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49.2%. 문재인 대통령보다 윤석열 당선자가 살짝 높습니다. 똑같은 것을 비교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 부분에서 문재인과 윤석열이 인기 대결을 했다고 본다면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라고 하는 그 흐름, 그 속에서 평가를 해 봅시다. 문재인 씨는 2017년 5월 9일에 대선 그 선거로 당선이 된 당선자입니다. 이렇게 당선이 되고 일주일 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지금의 윤석열 당선자하고 비슷한 위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당선자 대 당선자로 비교를 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비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2017년 5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당선자의 국정수행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74.8%였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2022년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수행 전망은 똑같이 이번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고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난 시점, 대략 그 시점에 나온 조사 결과는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52.7%입니다. 이거 문재인 당선자가 월등하게 높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 후를 봤는데 거기에서 또 일주일 후쯤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비교해 봅시다. 그 시점에서 문재인 당선자는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 물론 국정 수행을 문재인 씨는 보궐이었기 때문에 즉시 개시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즉시.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는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그래서 완전한 5년짜리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준비를 할 기간이 있는 것이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둘째 주 이쯤 되면 그때는 문재인 씨는 당선자가 아니고 보궐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나옵니다. 전망이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81.6% 더 상승했습니다. 처음에 74.8%였다가 다음 주에 81.6%로 더 올라간 것이죠.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쯤 그때가 52.7%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49.2%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3월 21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당선자는 처음부터 이 지지율이 윤석열 당선자보다 월등하게 높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올라갔고, 윤석열 당선자는 처음부터 문재인 당선자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았는데 그 다음 주에 더 떨어졌다. 이제 그 여론조사 수치는 이러한 것을 같이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3월 21일, 이번 3월 21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전주보다 올라간 것이죠. 민주당 지지율 역시 올라갔습니다. 이 양쪽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이쪽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좀 그 의미가 살펴봐야만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마다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자기들을 뽑아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탄받아야만 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이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이 그들을 뽑은 것은 이제 윤석열이 너희 맘대로 해 이게 아니고, 너를 뽑았으니 너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이런 뜻인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것이 윤석열이 결정하면 옳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뜻이 국민의 뜻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현재 국민의 뜻을 팔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월권을 하고 있고 제왕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선거, 대선 끝나고 일주일, 이제 2주일째 들어서는데 계속 지지율이 빠지는 겁니다. 국민이 별로 지지 안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겁니다. 2017년에 문재인 당선자, 그때 선거에서 대선에서 득표율이 41%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높은 득표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때는 탄핵까지 있어서, 그래서 실시한 보궐선거였는데 전폭적인 그런 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문재인 당선자에 대한 국정수행 전망은 첫 주에 74.8%, 그 다음 주에는 81.6% 이렇게 높이 나왔습니다. 2022년 윤석열 당선자의 득표는 대선에서 득표는 48% 정도 됩니다. 문재인 당선자보다 조금 높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국정 지지율이 물론 기대치라고는 하겠지만 처음에 52%였다가 49%로 일주일 만에 그냥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벌써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거 득표율은 문재인 당선자보다 높은데, 그런데 인기는 문재인 당선자보다 훨씬 낮고, 그뿐 아니라
일주일 만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국민이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주인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 일꾼들, 대통령이라는 법 로봇은 그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왕적인 횡포를 부리는 무슨 윤석열 혁명이다 이런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의 노여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두지만 만일 지금은 보궐 대통령도 아니고 완전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민이 뽑아놓은 일꾼인 윤석열이 혹시라도 자기가 영웅이어서 모셔와진 것이라든지 자기가 왕이라든지 또 혁명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은 이번에는 참지 않을 겁니다. 즉시 끌어내려 요절을 낼 겁니다. 물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의 일꾼인 법 로봇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당선자는 득표율, 선거 득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지지도가 높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려 84%까지 올라갑니다. 그 직후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당선자보다 득표율이 조금 더 높은데 어째서 시작부터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까? 어째서 허니문이 없는 것일까?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이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고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문재인 시즌2라는 그 별칭이 붙은 그래서 국민이 별 기대도 없고 시기적으로는 허니문 기간이지만 애정도 없고 시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당선자와 윤석열 당선자를 이렇게 몇 가지 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허니문 기간이 없다 이런 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서로 임무교대를 하게 될 그러니 문재인 씨는 머지않아 물러날 것이고 윤석열 씨는 이제 교대를 해서 들어가서 임무 수행을 하게 될 터인데 나가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좀 우려되는 것은 국민이 불과 한 1주, 2주 이걸 바라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로 정권 교체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읽히는 면이 있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소위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선거가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거꾸로 치솟고 있다. 이것은 참 눈에 띄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그랬다.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거는 별로 좌파라고 하는 쪽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문파, 그 문파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도,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자를 놓고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새롭게 보게 됐다.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추네, 사치를 하네 이러면서 생김새가 그냥 동네 아줌마 같네 이런 소리를 하다가 당선자의 아내를 보고 나서는 김정숙 여사가 귀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그것과도 참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은 바로 이 시대, 지금의 이 대중의 문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치르면서 문재인 후보가 더 낫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래서 좋다 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서 여기에 점수를 주겠다. 이게 원래 채점하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것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을 지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좀 문제고 그것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응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분명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어떤 정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감정에 쏠려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고 지금 국민은 오히려 윤석열과 문재인을 놓고 보면 문재인을 더 원한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현상을 보면은 그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는 열성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 그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 좌파식의 선거운동 그게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문파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또 이 민주당이 중심이 된 소위 좌파 정치 세력에서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문파들을 이제 배신자 취급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론조사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3월 9일에 대선이 끝이 났는데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때 벌써 친문 용병, 문파라고 하는 이 용병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보수는 윤석열 당선자의 그 본색을 알아차려 버린 겁니다. 이래서 당선자를 내놓고도 그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내줄 수 있는 거 다 내주면서 대선을 치르고 말하자면 전쟁에서 이겼다. 이랬는데 뽑아놓은 윤석열 당선자가 저런 작자였다. 바로 이런 기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분명히 결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